네, 여러분 이번에는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실제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가정 전제하에 그 뭐 이런저런 그 문제들 다뤄왔던 것이고, 요거는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에서 그 다루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실제 데이터를 갖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또 뭐 너무 자산이 많아지면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의 설명의 편의상 포트폴리오에 그 주식 3개가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 KB금융 이 3가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고요. 여기 참 그 이 한 가지 저 현금 유출입, 그러니까 뭐 추가로 더 사고 또는 뭐 팔아서 인출하고 이런 거는 없다. 이런 거는 없다. 그게 또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고. 자, 또 하나는 그 처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을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사결정은 이제 첫 초기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날마다 그때그때 상황 봐서 뭐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인데, 어떤 건 좀 더 다시 더 사기도 하고, 어떤 다시 뭐 이건 다시 팔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그래서 뭐 뭔가를 이제 팔아서 더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비중을 변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날마다 비중을 변경하지 않고, 처음에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이렇게 그 구성을 했었으면은 그냥 계속 간다, 뭐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꾼다, 뭐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날마다 비중을 변경을 하고,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비중을 변경을 할 거냐, 요게 바로 그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어제 오른 거 오늘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늘릴 것이냐, 오늘 그 오른 것이 또 내일은 다시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해서 뭐 줄일 것이냐, 뭐 이런 판단들을 갖고 뭔가 비중을 그때그때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전략은 일종의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쇼팅 해가지고 뭔가 그 이 차입하는 거, 뭐 현금 차입하던 주식 차입하던 이런 건 고려하지 그 않고요. 물론 이제 뭐 고려해도 뭐 계산 방법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웨이트가 1이 되는 건 항상 똑같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그 현금 유출입이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돈을 더 넣어서 어떤 종목을 뭐 더 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종목을 어느 날 팔아가지고 뭐 여기서 돈을 인출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없다는 그 얘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하나는 삼성전자고 하나는 현대차고 하나는 KB금융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팔아서 나온 돈으로 이거를 뭐 더 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웨이트가 변경이 되는 거죠, 날마다. 자, 그럼 이거 팔 때도 사실은 수수료 생기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또 살 때도 또 수수료를 또 약간 좀 뭐 물론 수수료율은 굉장히 0. 뭐 000 뭐 한 2% 개인한테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뭐 쌓이고 쌓이면 꽤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좀 너무 좀 그 여러분들에게 그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편의상 거래 비용, 그러니까 증권사 수수료라든가 거래세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매수할 때는 세금이 없고요.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0.3%를 세금으로 내고 있고, 기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나중에 이거를 12,000원에 팔아서 2,000원만큼의 차익에 대해서 뭔가 여기다 세금을 낸다. 이거 보통 뭐라고 합니까? 양도차익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KRX에 상장돼 있는 상장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일반 개인들은 이런 양도차익세 있다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없고요. 자, 미국은 이런 양도차익세 있다 없다? 미국은 있어요. 미국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여튼 그 거래 비용은 우리가 그 무시하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엑셀 파일을 보시면은 날마다 삼성전자 주가, 현대차 주가, KB금융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가를, 그 몇 프로 올랐는가를,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떤가를 100 곱하지 않고 그 레이쇼로 지금 그 표현을 한 거고요. 표현을 한 거고. 자, 결국 요게 이제 우리 그 중요한 전략이 되겠는데,
1월 5일 날의 그날의 1초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아침에 구성을 하거나 그 전날 구성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을 뭐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나는 하여튼 삼성전자는 한 40% 정도, 현대차는 25% 정도, KB금융 한 34% 정도를 갖고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날마다 그래서 지금 이 1월 5일이 끝나면은 이제 종가 끝나서 수익률이 나오죠. 자, 그때 상황을 보고 그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포트폴리오의 웨이트를 이거 좀 삼성전자 늘렸고 현대차는 줄였고 그러니까 현대차는 팔았겠죠. 이거 좀 판 걸로 이거 좀 더 샀을 거고 그리고 KB금융은 또 약간 그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그 웨이트를 받고 날마다 이렇게 그 이 수익률 실현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 시점에서 이 웨이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방식으로 웨이트를 이 세 개 주식에 대해서 날마다 그렇게 웨이트를 변경시키는 그런 전략. 물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수수료랑 거래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없다 치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포트폴리오의 1월 5일의 수익률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수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그쵸? 그리고 나서 쭉 밑으로 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쭉 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해버리면은 다 동일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결국 날마다 이렇게 웨이트를 변경시켜 갈 때 그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떤가가 계속 일별로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각각 구성자산 3개의 수익률로부터 웨이트를 줘서 웨이트드 에버리지 한 것이 날마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주를 하나 봅시다. 자, 요건 1월 30일 날 요렇게 실현됐다는 거죠. 1월 30일 날 이렇게 수익률이 실현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전인 29일 날은 다음 날 요거 안다 모른다. 자,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날 내가 웨이트를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에 대해서 웨이트를 내가 42.11%, 20.16%, 37.73%를 갖고 있겠다라고 언제 결정한다? 그 사실은 시점상으로는 전날 결정돼요. 전날. 다시 말해서 이 줄에 나오는 이 수익률이 결정되기 전날 결정된 웨이트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매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의 종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말해서 전날에 요 수익률이 실현되는 그 시점에 바로 요 웨이트가 결정이 되고 또 요 지금 수익률이 실현되는 시점에 또 그 다음 날 또 요게 웨이트가 결정이 되고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웨이트를 결정을 한 거고 자 그런 방식으로 내일 수익률을 모른 채 오늘 어떤 의사결정을 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시뮬레이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적당히 바꿔갔더니 날마다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 자,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은 자,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첫날의 누적 수익률은 그냥 이거 7.5%가 되는 거고 이튿날에 그 다음 날의 누적 수익률은 이거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기하적으로 합해줘야 되는 거지.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4일 날까지의 누적 수익,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이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이 포트폴리오 일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할 게 아니라 각각을 다 1을 다 더해서 얘들을 싸그리 다 어떻게 곱해준 다음에 빼기 1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매일매일 누적 수익률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30일이다 하면은 첫날부터 30일까지의 수익률이 여기 나오는 거고 첫날부터 31일까지 수익률 여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일별 수익률이고 그거를 날마다 첫날부터 누적을 했을 때의 수익률이 바로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엑셀에서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자,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는 계산할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2009년 1월 5일로 가서 날마다 이런 방식으로 웨이트를 정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KB금융을 구성 자산으로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 왔다면
내가 어떤 수익률을 얻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3일간 3일간 각각의 수익률이 R1, 알파, R3면은 누적 수익률은 1 더하기 R1 곱하기 1 더하기 R2 곱하기 1 더하기 R3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누적 수익률이고, 그렇죠? 만약 요거를 안 하면은 처음에 내가 1원을 투자했을 때 첫째 날은 얼마가 됐을까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둘째 날은 얼마가 됐을까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셋째 날은 얼마가 됐을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기에 이 지금 여기 그린 그림은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 그러니까 첫 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얼마씩 1,000만 원 시작해가지고 자 1,000만 원 투자해서 계속 이렇게 날마다 누적이 되어 갔을 때 매 시점별로 그 시점에서의 그 포트폴리오의 밸류가 시점별로 어떻게 되느냐를 시계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자, 비교를 위해서, 자, 이날의 코스피 지수를 1000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러니까 비교를 위해서 둘 다 첫날의 값을 1000으로 다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다가 전체, 물론 이제 코스피 전체에 투자를 600개 종목, 700개 종목에 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물론, 뭐 만약에 그런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면은,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내가 세 개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을 적당히 그날 이 웨이트 조정을 해가면서 운용한 포트폴리오의 성과 처음에 1,000만원 투자했더니 매일매일 얼마가 됐느냐를 나타내는 그 궤적 그게 바로 파란 선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 개 종목을 갖고 운용한 포트폴리오가 적어도 뭐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보다는 이 퍼포먼스가 더 좋다, 소위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쉽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은, 투자 전략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이 자산군, 클래스,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투자 전략이고, 또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냐, 이것도 투자 전략이고, 어떤 투자를 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자주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다 투자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매기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꿀 때, 그 구성자산, 그 N개의 구성자산을 어떤 거는 좀 많이 하고 어떤 건 좀 적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다 그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더 우리가 현실감을 가지려면은 이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이 포트폴리오에 N개 자산에 무슨 주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1부터 N까지가 뭐 N이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고 해서 각각 개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또는 뭣도 있고 현금도 있고, 물론 이제 현금이 수익률이 안 나오면은 내가 현금 대신 MF나 뭐 CMA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하여튼 그 포트폴리오를 매번 어떻게 구성할 거냐의 문제고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전략인데, 매 기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매일 조정을 하겠다. 포트폴리오 매일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10개 종목으로 지금 정했다.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으로. 그럼 전부 다 10개 종목을 갖고 전부 다 각각 웨이트를 전부 다 뭘로? 10분의 1로 하는 거야. 10분의 1. 10분의 첫 개. 자, 그럼 이게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지나.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날이 오면은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적게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더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웨이트가 처음 정했던 것보다 10분의 1씩 줬던 것보다는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날 와서 또 전부 다 이퀄리 웨이트로 또 조정을 해. 그 다음날. 그래서 매 일마다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매 기마다 전부 다 항상 모든 포트폴리오의 이 각 포트폴리오에서의 그 구성 비율이 항상 뭐가 되게 n분의 1이 되게끔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equally weighted 포트폴리오, 우리말로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게 패시브 바이 앤 홀드 전략은 처음에 내가 10개를 사서 뭐 이거를 내가 뭐 이퀄리 웨이트로 하던 어떤 웨이트로 하던지 간에 이 10개로 구성된 종목을 변경시키지 않고 쭉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변경시키지 않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요 문제가 바로 그건데, 처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웨이트를 구성을 해서 중간중간에 뭐를 더 사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지가 자연스럽게 올랐다 내렸다 지가 자연스럽게 올랐다 내렸다 하게 두도록 그냥 웨이트 전혀 변경시키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는 그때 자산 비중을 자기가 바꿔봤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봤다. 이건 숏했다는 얘기죠. 숏했다는 얘기죠. 자, 자산 비중을 바꿔봤다. 자, 그런 그 얘기고, 이건 이쪽에 그 투자 전략, 어떤 운용 전략이 들어간 그런 사례고, 앞에 있는 거는 여기에 뭐가 그냥 바이 앤 홀드. 처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한 대로 그냥 끝까지 사서 들고 간다. 사서 들고 가. 그래서 바로 바이 앤 홀드 전략.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운영점 많이 있을 수가, 여기 이제 수십만 가지가 있고, 결국 그 맨날 수익률 좀 낸다고 하는 그 헤지펀드들이 이거 연구하는 이거 도대체 어떤 운용 전략으로 해야, 요즘 뭐 또는 뭐 AI 펀드라든가 뭐 핀테크 펀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지 간에 어떤 전략,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을 시켜서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날 뭐 예를 들어 5일간의 이동평균선도 한번 찍어보고 10일간의 이동평균선을 찍어봐. 보통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이고 이거는 장기 이동평균이죠.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에 비해서 단기 이동평균이 이렇게 높으면은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장기 이동평균에 비해서 단기 이동평균이 더 낮으면은 내가 이 종목을 안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어떤 에셋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투자 전략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동일가족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웨이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 각각의 수익률을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그 웨이트를 쭉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계산해서 이 포트폴리오 일별 수익률이 나오고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누적 수익 계산이 되고, 요건 이제 여기다가 수익률에다가 매일 수익률에다가 1을 더한 거가 여기 조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P0가 P1이 됐을 때 우리가 수익률이 이게 2, 3복리 하느냐 연속복리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순수익률 계산하느냐 아니면은 조수익률 계산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순수익률 계산은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듯이 P0분의 P1 빼기 P0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순수익률이고, 조수익률은 그냥 P0분의 P1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수익률도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R로 표시를 하자면 이게 바로 1 플러스 R이 돼가지고 R도 수익률이지만 1 플러스 R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조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조수익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1을 더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리계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하적 계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포트폴리오 매일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면은 여기다가 단순히 1 더해준 게 포트폴리오 일별 조수익률이.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다가 1 더해준 거고, 그거를 첫날부터 첫날까지,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까지 첫날부터 n번째 날까지 곱해주고 1 플러스 RP를 곱해주고 빼기 1 해준 게 바로 누적 수익률이 된다. 누적 수익률이 된다. 자, 이 포트폴리오 가치는 요거는 우리가 빼기 1을 안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3일간 누적 수익률은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3를 하고 빼기 1 해주면 누적 수익률이고, 요걸 안 해주면은 요게 처음에 내가 1원 투자했던 게 3일 후에 얼마가 됐을까가 요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거를 지금 이 동일가족 포트폴리오의 매번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거고, 처음 1000만원 투자한 게, 요거는 우리가 앞서 이리저리 내가 바꿔봤던 이거, 지금 여기서 이리저리 웨이트를 매일 바꿔봤던 이런 전략, 어떤 특별한 전략을 내가 생각해서 취한 거, 그거에 매 시점별 이 가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로 그냥 코피가 되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일가족 포트폴리오로 하나, 우리가 앞서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정 기준을 갖고 한 거나, 전부 다 코스피보다는 어때? 코스피보다는 전부 다 아웃퍼폼했다. 성과가 훨씬 좋다. 이 두 전략을 또 비교를 해보면은, 동일가족 포트폴리오 그냥 단순하게 매일 그때 같은 웨이트로, 그러니까 매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는 그런 웨이트죠. 물론
기초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맞춰 놓아도 그날 수익률이 실현되면은 그 웨이트가 좀 변하게 되겠지. 그렇게 변했으면 또 다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시 리세팅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리세팅하고 그런 전략이 바로 동일가족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요 기간 동안 2009년도 1월 5일부터 언제입니까? 10년도 한 뭐 4월쯤 될 것 같은데 4월 며칠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요 데이터가 지금 요즘 데이터로 아직 업데이트된 건 아니죠.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된 데이터가 되겠네요. 하여튼 그 당시에 코스피보다 이런 어떤 나의 전략들이 좀 더 낫다는 거고, 내가 좀 뭔가 생각 좀 해서 했던 전략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날 어떻게 이퀄리 웨이티드 포트폴리오를 한 게 더 성과가 더 좋더라. 요거를 시사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시장 중립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 자, 시장 중립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소위 여러분들 아마 투자와 재무나 기업 재무를 공부했던 well diversified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한두 종목에다가 몰빵 투자를 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그래서 종목수를 늘리다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죠. 낮아지게 돼. 그쵸? 그러니까 종목수가 늘어나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인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낮아지게 돼.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은 계속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제로로 0으로 수렴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 제 아무리 많은 종목, 시장에 존재하는 제 말이 많은 종목 다 넣어도 시장의 종목을 여기다 다 넣었어. 예를 들어서 시장 종목 다 넣어. 예를 들어 우리 그 코스피 시장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700개 종목 다 넣었어요. 그게 코스피잖아. 그게 코스피 포트폴리오죠. 그럼 코스피 포트폴리오 위험이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게 바로 요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목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한두 종목 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지만 포트폴리오 종목의 수를 늘리면은 리스크가 분명히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이게 0으로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임계치가 있어서 그 이하로는 내려오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소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또는 이걸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non-diversifiable,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종목수만 늘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이 리스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 또는 우리가 고유 위험이다. 그 종목 자체 고유 위험이다. 근데 고유 위험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많은 종목들이 섞이면서 이게 다 상세가 돼서 리스크가 줄어들고, 아무리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 있는 그 유가증권 시장 700개를 다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코스피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변동성은, 그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그 리스크는 남아있다.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효율적 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결국은, 이 효율적 경계는요, 말 그대로 그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 수익률을 고정을 시켰을 때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미니마이즈한 그런 포트폴리오. 그게 바로 효율적 경계에 있는 포트폴리오고, 만약에 리스크를 고정을 시킨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오는 게 또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그런 궤적들을 전부 다 그린 게 바로 효율적 경계가 되겠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2, 3학년 때 투자 재무나 또는 이 기업 도미노 공부하면은, 자, 여기가 I라는 에셋의 표준 편차, 여기는 I라는 에셋의 기대 수익률,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죠. 각각의 표준 편차와 각각의 기대 수익률들에 따라서 이 자산들을 다 찍고, 이 모든 자산들이 다 제너레이트 하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그리면 이런 어떤
범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서 이 범위를 전체를 덮는 우리 보통 그 엔빌로프. 자, 이거 보통 이제 전체 경계선이죠. 요 경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efficient frontier. 효율적 경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효율적 경계가 보다시피 위험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가 된 포인트, 요런 포트폴리오죠. 자, 또 하나는 기대 수익률이 픽스가 됐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가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 3%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 3%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바로 요 포트폴리오가 리스크가 가장 미니마이즈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효율적 경계상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이피션트한 포트폴리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이그젬플로 과거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사채, 코스피, 코스닥 요 세 개 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세 개 자산. 자, 그래서 세 개 자산을 여기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각각의 위험과 각각의 기대 수익이 이제 다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회사채의 기대 수익률과 회사채의 분산이 어딨냐? 이게 분산 공분산 행렬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회사채의 분산, 요게 바로 코스피의 분산, 요게 바로 코스닥의 분산이 되겠어요. 그렇죠? 얘들은 다 뭐고? 공분산이고. 그래서 지금 그 회사채도 여기다 찍고, 코스피도 여기다 찍고, 코스닥도 이렇게 찍고, 이 세 개가 제너레이트하는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이제 한번 그 계산을 해보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회사채가 어디에 찍어야 될지, 다시 말해서 위험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고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자, 코스피 여기 찍힌다 하면은 코스피의 표준편차가 얼마고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각각의 기대 수익률도 추정을 해야 되고, 각각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분산이죠. 이게 루트CO의 표준편차고, 분산도 추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그 투자 재무나 기업금융 때 보면은 표준편차하고 기대수익, 표준편차 기대수익이 표준편차 기대수익을 알아서 이런 게 안 나오죠. 이 각각의 뭐가 각각의 상관관계가 다시 말해 에세이 3개다 그러면 첫 번째 자산하고 두 번째 자산, 두 번째 자산하고 세 번째 자산, 세 번째 자산하고 첫 번째 자산, 이 상관관계가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피션트 프론티어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분산이 있는 겁니다. 공분산이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지만 X하고 Y의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나눈 거를 X하고 Y의 뭐라고 한다? 상관계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X하고 Y의 공분산은 X의 표준편차 곱하기 Y의 표준편차 곱하기 X하고 Y의 코릴레이션,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진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데 지금 일단 요 점 3개를 찍어요. 점 3개를 찍어. 코스피, 회사채, 코스닥 찍고, 요 3개를 갖고 도대체 여기다가 오메가1, 오메가2, 오메가3, 여기 이제 이 합이 뭐가 되게끔, 이거 3개를 더한 게 합이 얼마가 되게끔 1이 되게끔 이거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막 이것저것 다 찍어보는 거야. 이걸 다 찍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이건 그 오메가1, 오메가2, 오메가3는 다 어떻게 합이 얼마가 1이 되게끔 하면서 1이 되게끔 하는 뭐 이것저것 대해서 막 다 찍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점들이 찍힌 거고, 이제 그거의 가장 외곽에 있는 경계, 그거는 이제 도출을 한 셈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뉴메리컬하게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뉴메리컬하게 좀 더 부드럽게 계산하려면은 요 3개를 갖고 만들 수가 있는, 예를 들어 표준편차가 6%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기대 수익이 뭐가 제일 높으냐, 이거 찍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3개를 갖고 만드는 포트폴리오인데 표준편차를 8%가 되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이거 찍은 거야.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 궤적이 나오고, 또는 그 반대로
이 세 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 4%짜리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죠. 여기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세 개를 갖고. 다시 말해서 여기다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뭐가 이 리스크가 이 표준 편차가 가장 낮은 거. 기대 수익률이 6%가 되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이 세 개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가 표준 편차가 계속 가장 낮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궤적을 연결을 해도 바로 이런 efficient frontier 효율적 경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사실 잘 이해를 해서 뭐 이 문제를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론 이거 뭐 시험에 내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실제 분석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뭐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는데, 자, 어떤 특정 자산들, 이건 제가 3개만 했지만 자산 뭐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고려를 한다. 그 20개에 대해서 각각의 기대 수익률들이 다 나와야 돼. 그 추정치가 20개. 그러니까 20개의 기대 수익률들이 다 나와야 되고 20개 각각의 뭐가 표준 편차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정하는 과정, 여기에 이제 바로 뭐가 통계학이나 계량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갖고. 물론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할 거냐, 여기다 어느 정도 나의 주관을 좀 넣을 거냐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만 있다고 해서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 20개 각각에 대해서 모든 페어마다 뭐가 I, J 다 뭐가 있어야 돼? 상관계수가 있든가 아니면은 IJ에 RI, RJ에 뭐가 있든가 공문산이 있든가 이게 다 또 역시 다 추정이 돼야 돼요. 다 추정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기대 수익률도 다 추정이 돼야 되고 표준편 다 추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개 자산이다 그러면은 그 추정된 걸 갖고 일단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 평면에다가 20개 점이 찍히는 거죠. 20개 점이 찍히고 그리고 이 상관관계랑 또는 이제 공문산을 고려를 해서 이피션트 프론티어라고 하는 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심플한 버전으로서 제가 3개짜리를 갖고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실제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시험에서 뭐 그려내라 이런 문제 내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